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5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죠? 잊지 마시고요. 자, 추석 불게요. JM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1등 하셨습니다. 네. 좋은 날님 오셨고요. 위예선님 어서오세요. 류준영님, 형준님 어서오시고요. 좋은 날님 어서오세요. 지인숙님, 포트가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같은데? 한번 이따가 보자고요. 네. 부자 금손이님 어서 오시고요. 겨우살이님, 전설의 복부이님 어서 오시고요. 유연한 리치님, 진민철님, 별콩님 어서 오세요. ST권님, 행복 만땅님, 지한님, 백조부자님, 지우님, 영숙님, 양보의 사탕님, 형형님 어서 오시고요. 양윤성님, 블랙스완님 어서 오세요. 김대수님 오셨고요. 산드레님, 써니빠더님, 부자스톡님 어서오세요. 창원부자님, 송혜님, 진숙자님, 부자곰돌이님, 피해븐님, 베네님 어서오세요. 찐빵님, 네, 걱정 없죠? 네. 자, 그리고 조이님 어서오세요. 황금물고기님, 양불의 사탕님 어서오시고, 주영옥님, 찐마이님, 아자, 지성아팅님 어서오세요. 스누피님, 맑은 하늘님, 나는 대박이다님, 해피해피님, 선한사업감님, 손영준님, 마음부자, 돈부자님, 그리고 담비랑님, 어서오세요. 네. 단풍, 끝났어, 이제? 출연 끝난 거야? 어? 끝났어? 일로 와, 한번 더 와봐. 어? 일로 와봐. 녹화될 때 한번 봐. 일로 와봐. 이제, 얌전하게 인사 한번 해.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깨물지 말고 임마. 안녕. 안녕하세요. 아빠밖에 안 보여? 이제 가. 이제 가. 자, 이제 됐어. 자, 단풍이 얼굴 한번 보여드렸으니까요. 네. 기운들 내시고. 자, 오늘 책 한 꼭지 읽어드리고, 이놈 새끼 안경 핥았어. 네, 책 한 꼭지 읽어드리고요.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의 손해라면 개인 투자자들도 참을 수가 있다. 하지만 손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투자자들의 마음은 콩알만큼 작아져서 괴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결국 최저가에 팔게 된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관 투자자는 총액으로 관리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베스트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유량에 비례해서 전 주식을 똑같이 팔고 있다. 즉, 보유 주식 중에서 현재 시세에서 전망이 가장 덜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파는 것이다. 이익이 났건 손해가 났건 그렇게 진행한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네, 포트폴리오 뭐 하다 보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포트폴리오 즉 시장의 조정을 받을 것 같을 때 약간의 그게 필요하잖아요. 뭔가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근데 그럴 때 무엇을 먼저 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보유한 주식인데 수익이 났던 손해가 났던 관계가 없어. 지금 이 주식이 조정을 받을 것 같으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서 매도를 결정짓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뭘 팔까요? 어떤 것부터 팔아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손해가 가장 많이 난 것부터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손해가 많이 난 것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면 다 빠졌다라면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수익이 많이 났다. 수익이 많이 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포지션은 뭐예요? 수익이 났건 손해가 났건 지금 현재 이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부분은 차익 실현이거나 손절 매도거나 둘 다 매도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읽고 넘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연한 그런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고민하실 수 있는데 대형주는 진짜 여기 입술이 불이 튀도록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벌써 유비운영 썰면 한 접시 나오게 생겼잖아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죠? 너무 얘기만 해가지고 그냥 썰면 한 접시야 두두두두둑. 네. 대형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치시거나 그렇게 가셨어야죠. 네. 그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단풍이 뒤에 있어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단풍이가 한번 핥고 지나갔어요. 녹방 돌려보세요. 네,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있을까봐 녹화 방송에다 단풍이 얼굴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단풍이가 방송에 나오면은 다음날은 반등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개도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뭐, 투자자들이 돼가지고 복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걱정 말고, 네,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이놈의 새끼, 근데 이거 살통기 안 닦였나? 왜 이래? 눈이 침침하네, 이거. 우리, 이놈의 새끼가 그냥 하도 나를 좋아해서, 막 핥아버린단 말이야. 네. 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시장이 일단은, 우리 오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수급은 괜찮은데, 분위기가 개떡 같아. 예. 네. 그죠? 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게, 투자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전자가 돼버렸잖아요. 네, 7만 전자. 뭐 10만 전자를 가네, 뭐 12만을 가네, 막 그랬는데, 지금 7만 9천 원, 7만 전자 앞자리수가 바뀌어버렸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팔아야 되나? 지금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이닉스도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시죠. 이게 대형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재미없는 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네, 시장을 끌어내리는 가장 그 범인이죠, 범인. 이 범인이 누구냐면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형주를 하면 안 돼요. 사면은 안 돼요. 가지고 있어도 비중을 줄이거나 하셔야 돼요.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가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조정을 받을 때 내가 팔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줘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나서 횡보가 막 들어가요. 횡보가 들어가고 나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한다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면 이때는 좋은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네, 좋은 얘기 계속 나와요.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수급은 자꾸 밑으로 팔고 있어요. 좋은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좋은데 왜 파냐 이거야. 그게 좋은데. 그렇게 좋은데 왜 파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한꺼번에 빠지지 않고 들락날락 해요. 왜? 좋은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요. 그 틈에 차익 실현이 계속 들어가죠. 얘네들은 비중을 축소시켜서 부담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매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형주들은요, 워낙에 물량을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이 차익 실현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빠지게 되면 지들도 손해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동안에 계속 좋은 얘기 흘리면서 내가 계속 팔아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좋은데 왜 파냐요. 그렇게 좋은데 왜 팔어. 근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이 수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수급 동향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아주 진지한 방송을 해야 되겠어요. 진지한 방송. 뭐 늘 그랬지만 고품격으로다가 진지한 방송을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왠지 뻥 같지? 나도 뻥 같아.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뭐 진지한 방송? 네. 네. 시장은 진지하면 안 돼. 진지하면 말아먹는 거야. 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수급을 한번 봐봐요. 수급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느낌 어때요? 뭐 이렇게 많이 판 것 같지 않죠? 외국인이 2200억 팔았어요. 2200억이요.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를 했어. 응. 코스닥은 금융투자 코스피 코스닥 다 샀어요. 연기금 코스피 코스닥 다 샀어요. 응. 변화가 말이에요,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 수급은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나쁜데 왜 안 파냐? 네. 이제 말을 조금 바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쁜데 왜 안 팔어? 팔지 좀.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주가가 내렸는데 매매 동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한번 잘 보시면은 여기서 정답이 있어요. 네, 많이 팔아먹은 거, 거래소 쪽 봐야 되겠죠? 많이 팔아먹은 거
볼게요. 제조업, 전기전자, 그 다음에 대형주. 매수는 뭘 했을까요? 운수창고, 통신업 뭐 등등등입니다. 근데 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보세요. 네. 매도가 지금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제법 많은 거야. 근데, 네. 매수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네. 오, 지인숙님 고맙습니다. 네. 항상, 네. 슈퍼채팅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네. 집에 쌀이 너무 많아졌는데 큰일 났네. 네. 다 지인숙님 덕분에 제가 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배. 배치기. 네.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 쪽에서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지금 보시면은 매도가 가장 많은 게 276억이에요. 매수는요. 430억입니다. 느낌 빡 오죠? 느낌 빡 오잖아. 자, 수급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수급이 나쁘지 않은 이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대형주는 팔겠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팔아먹은 돈을 딴 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다고요? 뭘 한다고? 다른 놈들 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즉 대형주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팔고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을 사겠다. 이것이 8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고점 지옥, 저점 청구. 네. 주식은 되게 간단하게 움직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움직여요. 왜? 진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정답이지. 뭐 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 이게 그건 확 그냥 했대. 1 더하기 1 어디 귀요미. 네. 1 더하기 2도 귀요미. 귀엽긴 하더라. 네. 귀엽긴 한데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정답이 아니지. 그거 생각해봐요. 그 시험을 딱 보는데 1 더하기 1에 답을 쓰시고 근데 귀요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빵점 맞는 거지. 빵점 맞는 거야. 답은 정해져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라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더 복잡한 계산 문제는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로 하는 건 아시죠? 네. 1 더하기 1은 2. 정답이 정해져 있어. 주식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더 가겠지. 그럼 틀리는 거야. 고점에서 뭘 더 가. 고점이니까 못 가는 거지. 그잖아요. 상투니까 더 가겠지. 좋은 뉴스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하면요. 밑에 있는 종목들은 어때요? 어휴, 더 빠지겠지. 더 빠지는 건 답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빠질 만큼 다 빠지면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기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네. 근데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바글바글. 주가가 많이 내려갈 때는 개인들이 하나도 없어. 그냥 휘 해갖고 낙엽이 날려요. 네. 바람에 그냥 낙엽이 날아가는 거야.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야. 네. 그냥 아무것도 없어. 네. 그냥 한 점 희망이 없어요. 그냥 아우 큰일 났다. 팔고 싶다는 생각밖에 자꾸 안 들겠죠. 이게 저점이에요. 이게 역발상이에요. 근데 가끔씩 역발상에 대해서 착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삼성전자처럼 내려가잖아요. 주가가 내려가죠. 시젠처럼 주가가 내려가. 네. 시젠처럼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역발상을 쓴다고. 역발상 어떻게 해요? 내려가니까 역발상으로 매수하자. 이게 바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이야기야. 네. 이거는 안 돼. 네. 이 역발상이라는 것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역발상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사는 주식도 보면은 뭐 이런 개 같은 주식들을 추천하고 있어. 너게 전문가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거의 포기 상태긴 하죠. 네. 에휴, 그래도 수익이 나니까. 그래도 좀 하락할 때 좀 덜 빠지니까, 그래,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러면서 그냥 문자대로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처음에 딱 보면은 이게 뭔 종목이야?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월급 종목도 마찬가지. 뭐, 이게 뭐야? 뭐.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욕 더럽게 많이 하셨죠? 네.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은 안다고. 그동안 이 한국전력에 대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은요, 지금 매수하라 그러면은 이게, 아우, 뭐 저런 주식을 다 추천을 하냐.
아우 뭐 저런 걸 살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그게 역발상.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해야지. 그잖아요. 모두가 기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해야죠. 그게 역발상이에요. 많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때 더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대형주가 지금 그래요. 리포트가 너무 좋게 나와요. 계속 좋아요. 뭐 하반기에 뭐 빵빵빵빵 올라간대요. 뭐 실적도 크게 터진대요. 근데 이게 꼭 2017년도 같아. 예? 2017년도 삼성전자 같아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해가지고요. 물론 그때보다 주가가 훨씬 높긴 합니다. 근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러면서 주가가 막 2010년도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아마. 네. 개인들이 바글바글하죠. 실제로 매도가 나온 시점은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이 막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왜 팔아? 이렇게 좋은 걸 왜 팔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데 쟤네들이 왜 팔고 있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렇게 좋은 걸 저 바보 같은 놈들 왜 팔고 있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매도 기회를 이만큼 줬어요. 거의 몇 년이야. 1년 줬죠, 1년. 1년 동안 매도하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 나 이제 못 갈 것 같아. 나 이제 힘들어요. 네. 아, 이제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매도를 쳐주게 되면 아주 행복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게 2017년도 11월, 10월, 11월, 12월 요때 삼성전자 매도 사인을 드렸던 자료가 팟빵에 있습니다. 욕 뒤지게 먹으면서 매도 사인을 드렸죠. 네. 욕 더럽게 먹었어. 네. 근데 이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있어? 아, 그렇다면 이것이 상투구나. 덴버 공항이 갑자기 나타났어? 아, 이것은 상투구나. 저 새끼가 또 나타났구나. 네. 아이고, 주식으로 돈 잃었구나. 지금은 이놈이 아마 코인 쪽에 가서 떠들고 있을 것 같아요. 코인 채팅창에 가가지고 덴버 공항 밑에 뭐 핵기지 있다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HLB에 대한 충격적인 그런 방송 결과 그게 엄청 오래된 거잖아. 이게 1년도 더 됐지. 그때가 언제요? 2019년 여기니까 1년이 뭐요?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이 영상에 아직도 댓글이 달려요. 네. 아직도 댓글 가서 보세요. 되게 재밌어. 근데 그때 당시에 댓글 달린 거 너무 보셨어요? 한번? 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댓글 진짜 웃겨요. 어디서 뭐 헛발질을 하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주식 방송을 왜 하냐, 방송을 접어라, 주식 투자하지 마라, 자격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 많았죠. 뭐 나는 더 살 거다, 15만 원 간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가격이 이게 아니야. 이게 9만 원이지만 이게 이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그렇지. 아우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욕할 때 그냥 찬양, 맹목적인 찬양이죠. 그렇게 얘기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먹는 거야. 욕하는 건 니들 사정이고 나는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그게 역발상입니다. 그죠? 한국전력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야 이거. 네. 완전 산삼 같은 주식이잖아요.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 이런 개 같은 주식 내가 그동안 이 주식을 그냥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쳐다도 보기 싫어요. 네, 쳐다도 보기 싫어요.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그럼 주식을 안 사는 거죠. 지금 뭐 한국전력 간다고 그래도 아무도 안 사. 건드리지도 않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겁니다. 그냥 시장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죽을 놈들과 올라갈 놈들을 그냥 딱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쉬워져요. 근데 이번엔 네 우리 호객님들이 된통 물렸지. 솔직히 네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이 물렸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10만전자에 속아가지고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안 팔았죠. 월급 종목은 안 팔아요. 월급 종목 안 팔고요. 월급 종목은 팔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떠듭니다. 나 월급 종목 이거 팔았어요 라고 떠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월급 종목에 뭔가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아 저놈이 계속 들고 있구나, 뭐 수익 났으면 수익 나고 있겠구나, 물렸으면 물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죽이면은요 거기서 빠질 일이 없어. 네. 이게 예전에 저거 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터플렉스 같은 거 봐봐요. 인터플렉스 이 주식도요 개떡 같아 보이지만 이게 지금 생으로 빠진 거예요. 7만원짜리가 얼마까지? 6,900원까지 10분의 1 토막 났단 말이야. 10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이요. 자,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솔직히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와, 이거는 진짜 개떡 같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더 안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질 데가 없어. 이게 뭐냐면 바닥이야. 바닥.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닥은 더러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막 생겨요. 재수없으면 막 바닥 꼭지에서 사게 되면요 밑에까지 하박혔을 때 이게 마이너스 50%도 나올 때도 있어. 하지만 이게 바닥이에요. 네. 더 빠질 일이 없어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네.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내가 이 바닥의 저점대를 한번 잘 살펴보고 그냥 담아 놓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 종목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수익 중이에요. 수익도 잘 나왔었어요. 그냥 놔둘 거예요. 어차피 안 빠질 거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흐름만 알고 가시면 돼요. 흐름만 알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면 되죠. 그러면 인터플렉스 지금 사야 됩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대응할 수 없어요. 근데 한국전력은 하긴 뭐 이것도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매수 못하긴 하겠다. 그죠? 24,000원 밑에 쪽으로 바닥이잖아요. 안 빠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24,000원 밑에 내려오면 그냥 막 사면 돼요. 네. 그냥 막 사면 돼. 근데 왜 못 사요? 앞서서 본 그림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 김정은이야? 왜 자꾸 그렇게 갸우뚱거려? 네. 우리 정은이 그 그림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잖아. 김정은이요? 왜 그래요? 얼마나 좋아. 하락을 멈춰서 이제는 올라가기 시작한다는데 왜 뭐 달라고? 왜? 어째서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사주는 거예요. 그럼 24,900원 늦었습니까? 아니죠. 뭐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늦은 자리는 아니에요. 괜찮아. 하지만 더 싸게 사면 좋잖아요. 오늘만 5% 올랐는데 밑에 샀으면 얼마큼 수익 났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쫄깃쫄깃 하잖아요. 이건 바닥. 자, 그럼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 거. 자, 매수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바닥에 있는 것도 사시거나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거야. 계속 추세가 진행되는 거. 이런 것들도 중간에 팔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든 아니면 이렇게 한국전력처럼 바닥을 잡아낸 종목이든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지금 봐봐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바닥이야. 근데 시총 상위예요. 근데 안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닥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라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책 읽어드렸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빠 보이는 주식을 판다. 이익이든 손실이든 관여치 않고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한국전력은 보니까 다 빠졌거든요. 바닥이거든요. 저점이거든. 더 빠질 데가 없는 것 같거든. 안 파는 거죠. 오늘 얘네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다 샀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팔죠. 이제는 시총 상위 대형, 물론 시총 상위가 여전히 개떡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시총 상위든 아니면 중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관계가 없이 그냥 이 종목은 지금 내가 보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시점, 그게 있으면 안 팔아도 돼요. 대신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 같다 싶으면 시장이 좋아져도 주가가 조정을 계속 받게 될 겁니다. 왜? 외국 애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외국 애들이 돌아오질 않아. 외국 애들이 지금 이번 달에만 무려 9조 원을 팔았어요. 9조 원. 오늘까지 치면은 뭐 더 많이 팔았겠죠? 역대급입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 설명드렸죠?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이 정도를 팔아먹는 거, 와, 이거 역대급이에요. 과연 이 정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9조 원이라뇨. 리먼 사태 때도 외국인들이 8조 원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9조 원이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만큼 얘네들을 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먹었다 이 얘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 쳐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예요. 100%씩 나온 거야. 근데 이제는 이제 차익 실현이 들어가면서 공매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잖아요. 그럼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핑계예요. 뭐 테이퍼링이든 뭐 금리 인상이든 이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랑 뭔 상관인데 당연히 상관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뭔 상관인데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지는 건 뭔 상관인데 지금 금리 인상했어요? 안 했지. 지금 테이퍼링 했어요? 안 했잖아. 뭔 상관이야. 그냥 지들이 팔고 싶으니까 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난 주식 팔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좋은데 나는 팔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뒤에 건 쏙 빼먹죠. 왜냐면 사람들은 좋은 얘기만 먼저 듣거든요. 좋은 얘기만 들어요. 야, 너 예쁘게 못생겼다 그러면 예쁘다는 것만 기억한다고. 그런 것 같아? 예쁘게 못생겼다. 이게 뭐야? 뭐 아시겠어요? 응. 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데 왜 팔고 있니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셔야 됩니다. 네. 끊임없이 던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추세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계속 팔 거야? 계속 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양봉이 님이 지금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 근데 얘네들이 얼만큼 더 팔런지는 나도 잘 몰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맞닥뜨린 것은 뭐냐면 차익 실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 끌어다가 다 차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차익 실현 하나 맞닥뜨렸어요.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끝이느냐 이거지. 이게 끝이냐? 이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가 남았죠? 공매도.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면 차익 실현 남아있는 것들 플러스 공매도를 쳐가지고 매도를 더 때려서 주가를 더 끄집어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대형주들이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이거야. 잘 생각해봐요. 어디쯤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외국 애들이 사는 시기. 왜? 공매도 환매가 들어오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서 주가를 띄워줘야 될 거거든요. 외국인들의 레파토리는 아시죠? 매수해, 매집해, 수익 났어, 조금씩 팔아, 공매도 나와서 떨어져, 밑에서 공매도 환매 함께 다시 들어가. 그럼 이 수익 내고요, 올라갈 때 또 수익 내고, 공매도로 또 수익 내고. 얘들은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그 다음에 껍질도 먹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냥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하면 돼. 매수하기 너무 힘들어요. 매우 손실만 나요. 안 사면 돼. 그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들어가서 한다? 뭔가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뭐 안 하면 누가 잡아먹어? 네? 예? 누가 이렇게 막 밤에 쿵쿵쿵쿵 막 문을 두들겨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왜 삼성전자 주식 안 샀어? 막 쫓아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나? 전화 와가지고 막 오늘 왜 주식 안 사셨어요? 막 전화해요? 그럼 없잖아.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그래요? 왜 못 사가지고 막 그러는겨? 주식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식 떨어지고 있을 때 뭐 달라고 사요?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쌀 때 사는 것은 좋지만 지금이 싼지 내일이 싼지 모를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건드리지 맙시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이 대형주로 꽉 차 있어요.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형주로 꽉 차 있고 손실이 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대형주로 꽉 차 있고 수익이 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시라고. 제발 좀 줄이시라고. 아직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줄이시라고요. 파시거나
줄이시거나 파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파시거나 줄이세요. 이거를 내가 저 위에서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사지 말라였고요. 이제부터는 팔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여기까지도 계속 이어지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그냥 뭐 사지 말라, 팔으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진짜 이거는 네. 비치로테크도 할 말이 있다, 그죠? 이게 2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 빠졌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들죠? 20% 넘게, 지금 오늘 손해본 것만 25%잖아? 이렇게. 그죠? 왜냐면 고점에서 내려온 게 25%예요. 위에서 팔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우리 CP님처럼 팔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했지만, 네. 여기는 매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 비트로테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정책 수혜예요. 한미 관련한 부분이긴 한데 정책 수혜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합시다. 짱 나실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량을 여기서 소화한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자, 이 물량을 여기서 누가 파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누가 팔았을까요? 이거 하나로 그냥 비트로테크에 대한 전략은 끝납니다. 누가 팔았다고요? 저스틴 송님 슈퍼챗팅 고맙습니다. 요즘에 2만원이 뭐 저건가? 네. 고마워요. 계좌가 많이 아픈데 왜 또 하셨어? 오늘도 계좌가 많이 아파요. 고맙습니다. 네, 수익 날 때 하세요. 수익 날 때. 이걸 왜 개인이 팔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 물린 사람들이 오늘 본전 회복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에도 이렇게 보내드렸어. 위에서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안 팔을래요. 팔아도 되지만 안 팔을래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니까 매매 동향을 볼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콩이엄마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콩이엄마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들 네. 이게 그 하한선이 정해진 거예요? 2만원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주시고. 쌀부다 되겠네. 쌀부다 되겠어. 심청이 오라 그래. 내가 공양미 준다고. 쌀부다 되겠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샀잖아요. 기관 조금 팔았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28,000주가 또 들어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서울 사람입니다. 딱 보면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어요. 딱 보면 그냥 서울 사람 느낌이 딱 나잖아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내가 서울 사람이라는 거 안 믿어. 나 고향 서울인데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 뭐라고요? 막 네. 저는 면목동이 고향이에요. 면목동. 그 옛날에 면목동에 가면 면목 1동에 그 다리 복귀하기 전에 지금 다 복개로 해가지고 덮었잖아요. 그 면목 1동 거 사이로 중랑천으로 들어가는 개천이 흘렀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리도 있고 애들 가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막 그런.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나? 나 27살이니까 그런 건 책에서 봤어. 그 백과선에 보면 그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 네, 그랬죠? 그랬었어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한번 그 얘기 했더니 무슨 서울에 그런 개천이 흘렀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다리도 나무 다리였고 네. 그 밑에 개천이 다 있었어요. 그 은평구에도 있었지. 그 역천동 그쪽으로. 네. 그거 다 복개천이에요. 그 도로 다 그 밑에 땅 파보면 다 개천 흘러요. 네. 그랬었어. 그때는 뭐 다 뚝방에서 뭐 그 피레미 잡고 그랬지 뭘. 네. 제법 컸는데 개천이 실개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그 한 왕복 한 4차로쯤 되는 그 정도였는데. 지인숙님도 서울 사람인가요? 네, 그렇게 안 보여요. 자, 하여튼 뭐 고향 논란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서울 사람입니다. 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주인이죠. 서울 너무 답답해. 강은 아니에요. 그냥 천이죠, 천. 네, 큰 천. 네. 자, 어쨌든 수급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누가 팔았느냐? 누가 팔았느냐? 누가 팔았느냐가 알 수 있죠. 그럼 개인들이 팔았다 이거야. 이 개인이 팔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수익 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고요. 물린 사람들의 매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매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희망이 생기죠. 개인이 판 거 아니야. 외국 놈들이 오늘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왜 샀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시간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해서 샀을까? 미쳤다고 해서 샀을까? 이 음봉이 떨어졌을 때 왜 샀을까? 이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빗줄테크는요 추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위에서 팔아먹은 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팔아야 될 위치예요. 물량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 이거 전고점에 대한 물량 나올 때 팔아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길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들어왔다가 또 다시 가겠지. 왜? 월봉상 보니까 얘는 큰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큰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총합으로 봐요. 총합으로. 총합으로. 결과는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뭐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거 다 합치면은 8만 주 정도 되죠. 8만 주 정도 되고요. 기관이 팔아먹은 게 10,000주. 그럼 7만 주는 누가 팔았냐? 개인이 팔아먹은 거예요. 7만 주. 10,000원 곱하기 7만이면 얼마요? 10,000원이 7만 개 있으면 그만큼 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시겠죠? 많이 팔았어요. 충청도 사람이라는 말을 잘 듣는데 제가 꼭 그렇진 않아요. 네, 뒤를 좀 있게 하는가 봐. 네, 좀 느리는가? 그러니까 7억. 네, 7억이면 좀 근데 얼마 안 된다, 그죠? 껌값이네. 7억 정도는 그냥 애들 그 돼지 저금통 까면 나오는 거 아니요? 7억 정도는 아닌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수급에 동향하고 지금 나오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면목동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면목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어. 진짜 아재 개그. 근데 괜찮아요. 난 이제 면목동 안 살거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 면목동에 사시는구나. 그 동네를 못 보는 아시대. 오래 사시고 계시네요. 저는 파주인이죠. 네, 저를 파주로 보내주십시오. 파주 국회로, 파주시로 보내야 되는 거, 시의회로. 자, 헛소리 그만하고요. 네, 방송의 문제는 항상 헛소리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3,000% 빠지는 게, 이거 정말 뭔가, 네, 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근엄하고, 네, 확실한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으로만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고 있어 지금. 네가 정말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는데 뭐 진지하게 해본다고? 이렇게. 아이 참.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수급은 괜찮다는 거 이제 전제 조건 하나 달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위기가 나쁘다는 거. 오늘 방송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하락 추세로 바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수급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수급 나빠요? 수급 안 나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죠?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판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나빠. 분위기가. 왜? 쫄았다 이거야. 쫄았어. 뭐가 쫄았죠? 간땡이가 요만해졌어. 그냥. 간이 콩알만 해졌어요. 왜? 더 빠질까봐. 네. 또 왜? 뭐 때문에? 대형주가 빠지니까 그냥 못 참는 거예요. 지수가 빠지잖아요. 대형주가 빠지니까 지수가 빠지잖아요. 지금 보시면 대형주, 특히 거래소 쪽은 뭐 그냥 이렇다 치더라도요, 코스닥 쪽은 완전히 전쟁터예요. 난리야, 난리. 네, 어마어마합니다. HLB 하나 올랐어요. 근데 HLB조차도 많이 내려간 데서 찔끔 올라간 것밖에 안 돼. 그 다음에요. 다음 판도 그렇죠.
그 다음 판은요. 아, 뭐 없어. 올라온 게 없어, 코스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수가 얼마큼 나오든지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매수가 얼마큼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떡상 중이에요. 떡 많이 드세요. 비트코인 별 관심 없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뭐 떡을 팔든가 뭐 떨어지든가 뭐 떡락을 하든 떡상을 하든 비트코인 관계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비트코인에 쳐다보지도 않겠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가상화폐는 여러분들 자꾸 지어내시면 안 돼요. 네, 지어내시면 안 돼요. 그거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상화폐가 정말 대단한 뭔가의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진즉에 페이스북에 했어요. 지브라로. 걔네들은 구체적인 계획 안에다가 결제 시스템까지 다 구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달러나 이런 것들, 각국의 화폐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하겠다라고 여기까지 나왔어. 네. 근데도 못하게 했잖아. 누가요? 연준이. 미국 정부가. 못해? 하지마! 왜요? 니들이 그거 하면 우리가 엿먹어. 이해되세요? 연준 파월부터 시작하고 밑에 다 잘려야 돼요. 걔네들 실업수당 청구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주열 총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실업수당 청구해야 된다니까? 실업급여 받아야 돼. 왜? 할 일이 없잖아요. 화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화폐한테 밀린다? 천만의 말씀이죠. 정부가 붕괴돼서 아예 무정부 상태가 되지 이상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해 줄 것 같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디지털 화폐를 만든대잖아. 그렇게 가상에서 니들이 결제하고 싶어? 그럼 달러를 그대로 가져다가 가상에서 결제해 라고 누가 얘기했어? 연준이. 네. 그럼 답은 끝난 거예요. 니네들 인정 안 해줄 거야 라고 되는 건데. 이해되시죠? 비트코인 이런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떡상을 하든 떡락을 하든 뭐 무지개 떡을 갖다 만들어 팔든 뭐 쑥떡을 하든가 뭐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러든가 말든가 뭐. 그 뭐 무슨 강아지 우리 단풍이도 하나 만들까? 단풍 코인 이런 걸로 뭐 요즘엔 뭐 진돗개 뭐 이런 것도 있더만 도지코인 뭐 그런 거 있던데 비트코인 떡상하는 거 욕하니까 이제 뭐라 하신 거지. 네. 그래도 나는 안 사지롱. 네. 코인 같은 거 하지 마요. 그게 뭐요? 그게 24시간 내내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내 눈 뻘개가지고 쳐다보면서 다음날 아침에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회사는 가야 되고 근데 비트코인 계속 쳐다보고 지하철에도 쳐다보고 출근할 때 쳐다보고 똥 싸면서 쳐다보고 밥 먹으면서 쳐다보고 일하면서 쳐다보고 그러다가 상사한테 얻어맞고 상사님 뭐 과장님은 이거 사셨어요. 그러면 또 같이 그냥 화장실에 쭈글 앉아가고 같이 손 붙잡고 울고 막 아 그러지 마. 집에 갔더니 그냥 와이프가 또 그거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애들 방에 갔더니 애가 또 그거 하고 있어. 야 이씨. 그거는 사는 게 아니야. 네? 아시겠죠? 그거는 사는 게 아니지. 그거 무슨 인생입니까, 그게? 주식 봐. 얼마나 좋아요. 사놓고, 물렸어? 에라씨, 오늘 올라가겠지, 뭐. 올라가요? 아, 기분 좋아요. 그거, 안 쳐다봐도 돼. 그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주원맘님 슈퍼채팅 주원맘님, 5,9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하지 않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 주식도 고민될 때가 있어. 그지 같은 주식. 고점을 찍어서 내려갈 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밑바닥에서 사면은 이런 것들 주식은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인정해 준 거잖아. 같은 투기라고 보자 이거야. 근데 하나는 사설 불법 토토야. 하나는 강원랜드야.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 토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는 무조건 이제 철컹철컹 하잖아요. 강원랜드는요. 합법적이지. 코인이 지금 합법인 것 같아요? 주식에 비빌 게 아니야. 근데 왜 주식에 비벼요? 왜 주식한테 비비고 있어요? 지금은 차익 실현해야 되잖아요. 응?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걔네는 근본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세요. 뭐 바나나 코인, 뭐 이게 코인 이거 너무 장난 같아. 네,
장난 것. 그래서 그쪽 부분들은 네, 진즉에 말씀드렸지만 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떡상을 하든 무지개 떡을 만들든 네, 가래떡을 뽑든 그거는 뭐 하시는 분들끼리 알아서 하시고요. 여기다 또 댓글 많이 다시겠지. 뭐 댓글 많이 달아도 돼. 네, 난 관계 없어. 상관없어요. 난 코인에 코자도 안 하니까요. 네. 내 코도 그냥 내 코가 석자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네, 여기 누가 글씨가 그때 써져 있네. 봐봐요. 분위기는 나빠. 어? 분위기 나빠. 왜요? 대형주가 빠지니까 네. 대형주가 빠지니까 어떻게? 대형주가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쁜 거죠. 지수가 빠지죠. 대형주가 빠지면 무조건 지수가 빠져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면 가중평균입니다. 시가총액의 큰 놈이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삼성전자가 1% 빠지면 코스피 시장이 0.5% 빠진다. 뭐 이런 식의. 그럼 가중평균을 해요. 그 시총이 큰 놈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이 그 종목 따라서 움직여.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애들이 선물 시장을 가지고서 해먹으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총 상위에다가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눈을 딱 봐봐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안 돌아가는 관계가 없어. 시총이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빠졌어요. 어때? 기분 더럽잖아요. 주식 하고 싶어요? 사고 싶겠어? 사기 싫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더 빠질까봐 무섭겠죠. 왜? 뉴스도 계속 나오거든요. 지수 계속 빠지네 어쩌네 저쩌네. 이거예요. 지금 수급은 괜찮은데 지수가 빠진 이유는 뭐다? 분위기가 나빠서예요. 수급은 왜 괜찮았어요? 대형주 많이 팔았다면서. 대형주 많이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까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들어갔네. 대형주에서 100개 팔았는데 중소형주에서 70개 정도 샀어요. 이런 꼴입니다. 근데 대형주가 빠진 거니까 지수는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세는 하향 추세로 전환이 됩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하향 추세로 전환이 될까요? 계속 내려갈 수 있을까요? 더 내려갈까요? 막 빠져가지고 그냥 막 박살날까요? 이런 일은 없어요. 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사고 있잖아요. 뭐를요? 중소형주를. 그럼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900m 떨어지고 800m 떨어지고 이렇게 나올까? 이건 아닙니다.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추세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아주 시장에 대해서 그냥 매도가 다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잖아요. 뭐죠? 코로나. 뭐죠? 리먼 사태. 이거 뭐죠? 닷컴 버블. 야, 코스피가 코스닥이 2925포인트를 찍은 2000년 3월 10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2000년 3월 10일. 닷컴 버블이요. 다 빠져야 됩니다. 다 빠지는 거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요, 하향 추세 전환되는 건 다 빠지는 겁니다.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올라간대요. 누구는 올라가고요. 누구는 떨어진대요. 이렇게 되면 뭐 그냥 그건 물타기야. 똑같아. 주가가 추세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가봤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거나 횡보하거나 그냥 지가 답답한 흐름이죠. 그 투자자들만 답답한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추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국면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디로 물이 들어오나 봐야 되겠지. 우리가 그냥 돛담배를 가지고서 팍 튀어나갔어. 근데 서해안 뻘에서 그것도 썰물 때 거기서 열심히 노져봐라. 그럼 나갈 수 있나? 아니겠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잔뜩 들어와 있을 때 밀물 때 나가야지. 그죠? 그래야지 물 위에서 노려져 갈 거 아니야. 뻘에서 뭐 해봤자지. 뻘에 낙지 잡으러 가냐? 뭐 달라고 뻘에서. 참.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다. 그죠? 어디냐를 일단 보는 거예요. 어디냐를. 그래서 그 수급이란 놈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둘째, 분위기는 일단 집어치워요. 분위기야 뭐 이렇든가 저렇든가 뭔 상관이야. 그게 분위기가요. 네. 그냥 눈치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딱 앞만 보시면 돼. 옆에 이런 거 그런 건 연애할 때나 쓰는 거잖아요. 연애할 때나 그죠? 연애할 때나 이렇게. 네. 연애할 때나 이렇게 막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응?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수급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안 팔았다는 거지. 여기에다가 오늘 또 하나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융투자. 이 새끼들이 뭔가 냄새를 맡았을 거야. 제가 이 금융투자를 요즘에 좀 주목해서 보잖아요. 왜요? 지난번에 팔아먹은 게, 지난번에 산 게, 지난번에 산 것과 팔아먹은 거, 이거 봐봐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800억 팔고요. 사고 했어요. 얘네들이 절대로 저거 하는 놈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약삭 빠른 놈들이 아시죠? 네. 샀다가 튀어 올라갔을 때 팔아먹으려는 단기적 그런 포인트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금융투자가 매수를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냄새를 맡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손해보고 파는 놈들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요. 물론 오늘은 매매가 약간 애매하긴 했어요.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애매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그러면 최소한 얘네들이 처음에 들어왔었던 5월 18일 보자. 5월 18일은 언제입니까? 요때. 요거 기준 대비해서 그래도 몇 프로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응? 5월 18일 요거 대비해서 적어도 몇 프로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코스닥 쪽에서는 손해를 봤을 테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먹은 것도 없겠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뭐 했어요? 한 게 없잖아.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럼 금융투자가 사고 있는 것을 사야 됩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고요. 금융투자는 뭐래요? 일단은 레버리지, ETF 쪽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레버리지 사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려줍니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요.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 네 말대로 하락 추세를 가지는 않는다 치자. 주가가 금융투자가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한다라면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래 인정할게. 그렇다고 치군데 그렇다고 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락 추세가 아니면 상승 추세냐? 이것도 아니죠. 하락 추세도 아니죠. 횡보야. 그냥 답답해 미치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리 생성 구간. 진짜 이름 잘 붙였다 그죠? 사리 생성 구간이에요. 여러분 몸속에 예쁜 구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가지고 이제 죽어서 화장을 하게 됐을 때 꼭 절에서 하세요. 네, 꼭 절에서 화장을 하게 되시면은 아마 그 스님들이 맨발로 뛰어나올 거야. 아이고 이럴 수가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네, 이렇게 그 인테리어 작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인테리어 작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사리하고 그거하고 구분이 잘 안 가. 네, 그러니까 네, 인테리어 되신 분들은 뭐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됩니다. 참, 옛날에 그 얘기도 했는데 인테리어 뭔지 모르시죠? 네, 몰라도 돼 그런 거. 애들은 모르는 거야. 담아 읽기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담아.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네, 나도 실제로 안 봐서 몰라. 근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눈치 없이 하시면 돼요. 네. 눈치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큰일 나지 않는다. 그냥 내 것만 보겠다 이거. 나한테만 올인하세요. 나 말고 내 거. 그죠? 내 거. 내 종목에만 집중하세요. 그냥 내가 일하는 거, 내 일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아예 그냥 뭐 주식 모르겠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뭐 친구랑 놀러나 가야 되겠다. 등산이나 가야 되겠다. 뭐 휴가나 가야 되겠다. 그냥 가시면 돼. 책이나 봐야 되겠다. 책 보세요. 음악 들어야 되겠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다 괜찮습니다. 주식 빼고 다 괜찮아요. 왜요? 지금은 사도 사실은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진 않아. 사고 파는 게 워낙 재밌으니까 재미없진 않은데 특별하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수익이 나는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은 그건 좀 곤란하긴 하겠죠. 뭐 한 2, 30% 떨어지면 아니 마이너스 10%쯤 이렇게 나는 거는 그런 거는 괜찮고요. 이 정도는 뭐 네. 그냥 하다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마이너스 10% 정도는요. 하면은 요즘엔 마이너스 20%까지 빠지더라도요. 상한가 한 방이면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이 정도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고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플러스 5%라도 마이너스 5%라도 팔아야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는 시세에 따라 다른 거죠. 손실이 많이 났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구간도 밑에서 떨어지고 있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아래쪽은 지저분한 바닥이에요. 바닥이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변동을 만들 수 있죠. 오르락 내리락. 재수없게 바닥 꼭지에 서가지고 바닥 하단까지 밀리게 되면 마이너스 20% 30%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밑바닥이야. 더 내려갈 게 노노저자님 없어요. 슈퍼채팅 5,000원 뭐 어쩔 건데 지가 감사합니다. 뭐 네가 뭐 어쩔 건데 뭐 그렇잖아요. 내려갈 데가 없는데 뭐. 와 노저천님 기부스였어. 네 내일 내가 올려놓을게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자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지만 지인수님 않는다라면 슈퍼채팅 2만 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저점이니까 역배열인 거예요. 네. 지인숙님 2만원이요? 고마워요. 네. 하트가 막 나오시네.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지인숙님은 지금 종목을 뭔가 좀 이제 저거 개량을 좀 하시고 나서 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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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지금 이렇게 계좌가 손실이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면 또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그렇게들 많이들 주세요. 수익 나고 하셔야지. 수익 나고. 그리고 그거 슈퍼채팅 다 모아가지고 또 가입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돈 모아서. 중요한 거는 밑바닥에서 나타나는 거는 역배열이 당연히 나옵니다. 저점이잖아요. 역배열이요. 이거 역배열이잖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변하고 있다는 거. 이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제 이동평균선 강의에 있습니다. 어떤 강의요? 매매에 이용하는 이동평균선, 추세에 이용하는 이동평균선, 매매에 이동하는 이동평균선이 단기적으로 골든크로스 나왔는지 요것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추세에 이동평균선이 진짜로 돌아서는지 거기를 확인하시면서 베팅을 계속 들어갈 것인가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점에서 역배열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역배열이잖아요. 이거 다 역배열이요. 네, 역배열. 근데 뭐? 관계없는 거예요. 네,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뭐 그 저런 거 하이닉스 살 때도 보시면은 이거 뭐도 다 역배열이죠. 뭐 다 역배열. 이런 데서 이제 올라오니까 좀 나아진 거지. 하이닉스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네, 다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이거 산 거예요. 여기. 왜? 바닥이니까 역배열인 거예요. 저점이니까 역배열이에요. 네. 종목에 대한 매수 견은 따로 드리지 않아요. 네. 그 말씀 자체를 그렇게 못 해드려요. 아시죠? 네. 찰컹찰컹. 철컹 방지. 철컹 방지법이 있어서 종목 진단을 못 해드리게 돼요. 종목에 대한 답변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저는 가지고 있어요. 물려있지. 네. 수익 나다가 네, 오늘 최근에 주가 내려가면서 물려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네요. 네. 성투사도 물렸네? 근데 종목들은 이제 매수에 대한 시점들이, 자, 만약에 내가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다 싶을 때, 지금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때는 매수해도 괜찮아. 뭔 소리냐?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이때 주식을 사야 하는가? 아니겠죠? 아닙니다. 반등이 나올 때. 근데 위쪽에서 나오는 반등은 무슨 반등? 기술적 반등. 얘들은 쳐다보지 말자. 에? 다 떨어지고 나서 올라오는 반등. 이게 뭐냐? 진짜 반등.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게 저점 매수의 좋은 점이에요. 경쟁 상대가 없어. 무주공산이야. 그냥 가서 깃발만 꽂으면 내 거야. 근데 이 좋은 걸 안 하네? 네.
근데 이것도요, 알아야 해.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산이 어디지? 속리산 전에 갔던 산이 어디? 뭔 산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제가 무슨 산에 갔다 왔거든요? 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천종산삼이 발견이 된 거야. 천종산삼. 1억이래. 산삼 한 뿌리에 1억 2천인가 1억인가 해요. 내가 봤겠지 설마. 근데 그게 산삼인지 칡뿌리인지 내가 알 수가 있냐 이거야. 그냥 들풀인지 독초인지 내가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모르지. 봐도 몰라. 산삼이 여기 성주사야 나 산삼인데 좀 가져갈래? 이렇게 해도 내가 거기서 캐올까 말까 하단 말이야.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걸 캤잖아. 응? 이걸 캤잖여.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배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지. 아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난 산삼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산삼 이파리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근데 거기서 아는 사람들은 그걸 챙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바닥인데 저점인데 이걸 그냥 백날 얘기해도 모르면은 어쩔 수가 없어. 네. 산삼은 깍두기 담가 먹는 거지. 산삼은 깍두기. 이렇게. 네. 조금 남으면 이제 단풍도 좀 주고 그래요. 산삼 그거 그냥 산에서 사는 삶 아니야. 네, 산에 있는 삶. 아니 그 단풍이 개껌 살려고 내가 산삼 캘려고 했는데 잘 몰라가지고 못 캐왔다는 얘기죠. 개껌 못 사왔어. 그래서 단풍이. 왜 다들 산삼 팔아가지고 강아지 개껌 사고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랬나? 요즘에 산삼 깍두기 먹어가지고 네 밤에 잠을 못 자. 아무튼 거기까지만. 네. 언제 산삼 하나씩 들고 뭐니까? 네. 강화도 만이산에도 산삼이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네. 아니 산에 사는 산삼이에요. 강화도는 인삼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걸 내가 알아채지 못하면 이거는 산삼이 아니라 뭐 황금을 두른 뭐 그런 거라도 금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면은 못 사는 거야. 네.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아까 전에도 계속 한국전력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은 답이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둘째는 안 되죠. 네. 안 돼. 자, 한국전력도요. 불과 어제 그저께 제가 언제 방송했죠? 목요일 날 방송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 밑에 있으면 계속 사야 되는 거. 네.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한 거니? 여기서부터 했나요? 네.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많이 올라왔다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데 그냥 바닥에 있다 생각하면 계속 사는 거야. 어? 아시겠죠? 바닥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KT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잖아요. KT. 야, 이 KT는 제가 진짜 작년에 재작년에 욕 더럽게 많이 했죠. 왜요? KT가 네가 뭘 해서 먹고 살겠냐. 응. 떨어지고 있을 때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게 딱 바뀌는 거 봐요. 바뀌었어. 바뀌잖아. 그럼 이거 뭐예요? 아, 그 개떡 같은 놈이지만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가져야죠. 주식에서는 절대로 지조를 지키지 마세요. 그냥 어제까지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주식인데 오늘 그냥 나빠질 것 같으면 바로 그냥 헤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개떡 같은 놈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좋네. 그러면 그놈한테 가서 빌붙는 거야. 무슨 주식을 하면서 지조를 지켜. 뭐 정의, 의리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좋아지면 그냥 다 내 거야. 다 내 편. 네, 좋으면 그냥 내 손님이야. 주식에서는요, 항상 저런 변화의 시점을 잘 읽으셔야지 돼요. 그냥 사놓고 놔두세요. 당장은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이게 바닥인 것 같죠? 샀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막 들어가. 그럼 욕 더럽게 나오거든. 아우 씹으로 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된 포지션, 자기가 갈 기회를 만나면 무조건 올라가는 게 뭐냐면 바닥이라 이거요. 네, 그게 바닥입니다. 대신에 바닥 종목의 최대 단점은 뭐예요? 시간, 인내, 바늘값이 많이 들어. 네, 바늘값이 많이 들어요.
우리 정화분님은 주식 조금 하셨구나.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사랑에 빠져도 돼요.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은 헤어지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아시죠? 연애하면은 안녕 오늘부터 우리는 끝이야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딴 데 가서 오늘부터 우리는 1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그게 안 돼요. 일단은 복잡하거든. 그래서 주식과는 결혼하지 마라. 네. 연애는 해도 돼요. 즐겨. 주식과. 좋을 때 즐기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주식하고 결혼하지 마. 왜? 현실에서 했으면 됐잖아. 현실에 사니까 어떻게 괜찮아 보여요? 주식과는 썸은 타도 돼요. 썸 타면은 뭐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죠. 우리는 항상 썸 타는 단계에서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나빠지면은 아닌가 싶지만 그 대부분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좋아질 수 있는 것들, 좋아진 단계, 그런 시점에서 열렬하게 사랑하세요. 괜찮아. 누가 뭐라 해? 그렇잖아요. 사랑이 죄인가요? 내가 오늘 양수경 노래 불러줬잖아.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나쁜 주식도요, 올라갈 때가 되면 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수를 나쁜 과정, 나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요? 다 나빠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하셔야 되는 전략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솔직히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것만 잘하면 돼. 하시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종목들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현대홈쇼핑이라든지, 네. 오늘 올라왔대, 이거. 네. 내가 썼잖아, 돈 좀. 네, 홈쇼핑 방송을 좀, 네, 시청률을 좀 올려줬어요. 새벽 방송.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것들도 보시면은요, 그냥 여기서 사면, 재미없지.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지가 가야 될 때가 되면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고, 자, 한번 이렇게, 구멍을 넘어갔죠? 이제? 넘어갔죠? 넘어갔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영역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네, 또 이렇게 연애랑 또 내가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 나는 연애를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 이론 내 친구가 나보고 이론 2만 개래. 이론은 2만 개래는데 네, 아무튼 네, 잘 봐봐요. 여기는 손을 잡는 단계란 말이야. 손을 잡았어요. 네, 손을 잡았어. 손 잡으면은 뭐 그냥 그렇지 뭐. 네. 그 여기는 이제 뽀뽀를 한 거지.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의 선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 올라서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다음 이 방송이 너무 이상해진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죠? 하여튼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은요,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셔야 돼요. 올라갔다 당연히 들어와요. 올라갔다가 당연히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와요. 하지만 손잡고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지? 하지만 이 단계를 벗어난 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 단계를 벗어난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이제 그 단계를 가는 거야. 나는 손잡고 뽀뽀한 사람이야. 이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게 연애의 정석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금까지는 85,000원짜리 8만원짜리 기업이었는데, 나 이제는 85,000원을 바닥으로 하는 기업이라 이게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팔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루테크를 팔아먹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사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네, 싸울 수도 있잖아. 근데 잘 봐봐요. 나 그동안은 만원짜리 기업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다 들어왔는데, 그때는 만원짜리가 지지선이었는데 이제는 1,500원이 지지선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내일 봐야 되겠지만, 네, 정말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개인들의 매도만 잡아먹은 거라면 당연히 저점 잡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단계적 상승이에요. 단계적 상승이요.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밑바닥으로 잡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지지선, 뭐 N자형 파동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들은 아주 긍정적이죠. 자식은 배당으로. 그 우량주한테만 나와요. 네. 네. 움직임이 활발해야 돼. 움직임이 활발해야지 뭔가 이제 성과가 있죠. 빌빌대면 안 되고. 네. 네. 아무튼 아시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직전 고점 매도 같은 부분들은요, 그냥 단기적으로 보시면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매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판 사람들, 단기로 판 사람들 전부 다 개인이더라, 이 얘기였어. 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프로그램하고 들어온 거 합치니까 8만 주 정도 되더라. 그러면 굳이 팔 필요가 없겠네? 요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아시겠죠? 요게 이 종목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의 추세가 망가졌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대 음봉은 오늘은 매도가 있었어요.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오늘 매도가 많아요. 음봉과 함께 떨어지는 거래량은 무조건 매도. 오늘 매도가 많아요. 근데 그 매도의 주체가 누구냐? 개인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더라. 요거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뭐 상황을 이제 며칠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기다가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점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 그냥 안 팔고 있는 거죠. 뭐 내일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그 다음에 뭐 추세가 가는 것들은 뭐 제일기획이라든지 뭐 이거보다도 사람인이 더 추세가 좋아. 이런 거 이게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계속 가는 거.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두어버리세요. 네. 역사적 신고가야. 아까 비트로테크한테 우리가 바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수익률. 근데 이제 겨우 요거 만들었어. 단기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감은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평선이 좀 누우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그럼 단기적으로 조금 팔고 다시 사볼까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여봅시다. 그 문자는 한번 나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가죠.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아, 이해가 돼요? 네. 손잡고 뽀뽀. 네.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다 해봤던 거잖아요. 네. 다 해봤던 거니까. 이해 안 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기업들은요, 중간에서 팔지 마세요. 추세가 살아있거나 저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가진 종목, 내가 오늘 산 종목이 어떤 것들인가? 잘 보세요. 저점 지지가 잘 되고 있어.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냅둬. 지들이 알아서 때가 되면 올라갈 거예요.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야. 팔지 마세요. 네. 근데 잘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싸운 거야. 뭔 일이 났어. 근데 싸우고 나서 그냥 아잉 그러면서 연애 초기에는 다시 올라가죠. 네. 싸웠다가 다시 좋아지고 막. 네. 뭐 그렇잖아. 오빠가 미안해. 이 새끼들 그냥 코에다가 뭐 뭘 틀박고 말을 하는 건지. 혀가 짧아져. 애들이 어떻게 되면 그냥 아잉. 어이가 없네. 네, 이런 걸 왜 따라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초기에 나오는 조종들은요, 그냥 바로 또 올라간다고. 근데 이게 질질질 끌잖아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습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이 속담이 가장 여기 맞는 것 같아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 지치죠. 네, 지쳐. 처음에는 호기롭게 딱 버티겠지만 이 당시에 먹었던 마음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생각에는 절반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초보 투자자분들 그 마음 절반이나 갖고 있겠어? 지금쯤 어떡할까? 지금 팔아야 될까? 그 생각 했을 거란 말이에요. 조정이 길어진다고. 대형주는 대부분 그래요. 조정이 길어지면은요,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거 아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나요. 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솔직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 뭐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나가는 거, 추세가 계속 가고 있는 거, 이건 괜찮아요. 아직 엄마 아빠가 경제적인 능력이 좋아. 그 내가 망나니 짓 해도 돈을 줘. 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망나니 짓 하는 거예요. 주식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매일 뭐 몰라 이거 알아서 해주겠죠. 지들 와서 올라가잖아요. 네. 망나니 짓 해도 괜찮아.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나도 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꼭 그것만 기억하세요. 시기가 안 좋으면 월급 종목이 아니라 문자 종목도 물려요. 문자 종목이 뭐 그렇게 막 잘 나갈 줄 알아요? 내 포트폴리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나쁘지도 않아요. 나쁘지도 않아. 근데 좋지도 않아요.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나도 안 좋아요. 뭐 시장이 안 좋은데 내가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나 혼자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코스닥 이렇게 빠졌는데 내가 뭐 나 혼자 좋을 수 없죠. 네. 막 이런 때도 막 그냥 뭐 상한가가 터졌습니다. 오늘 비주테크 올라갔으면 내가 그런 말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왜? 장 빠지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이 빠져도 내가 버틸 만큼, 즉 신이 내가 견딜 만큼의 시련을 주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견딜 만큼의 손실만 줍니다. 야, 이건 내 그 신이란 이야기야. 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신령한 동격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겠죠? 여러분이 견딜 만큼의 조정만 드리는 거예요. 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딱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자체를 안 해. 밀렸나요? 들어왔나요? 뭐 그러다 말겠지 뭐. 괜찮아요. 그냥 뭐. 괜찮아요.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어떻게 괜찮아요. 언젠가 가겠지 뭐. 그냥 나중에 올라가자 좀 더 사면 돼요. 이거 지금 좀 수익이 나는데 좀 더 사야 되나? 아, 냅둬요. 그냥 뭐 이렇게 이만큼 들으면 좀 사지 뭐. 냅둬요. 여기서는요 뭐 할 게 없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뭐 할 게 없어. 매수하는 자리에서 더 사는 거 아니면 기다리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장이 빠진다? 그럼 기다리는 거지. 뭐 어떡할게요? 응? 뭐 어떡할게요? 지금은 뭐라고? 사리 생성 구간이잖아. 사리 생성 구간. 나중에 여러분들 다 성불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또 누가 나 살이 많이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올지. 자, 이분은 네,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셔서 네, 뭐 그냥 기다리는 거야. 인내야, 인내하시는 거고, 좋은 위치가 나오게 되면 그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또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마이너스 몇 프로든 아니면 플러스 몇 프로든 간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종목이라면 내려갈 때 건드리지 마세요. 냅둬 그냥. 그게 언제요? 다 맞고 나면 그때 사세요. 뭐 지금 이렇게 뭐 얼마에 살까요? 얼마에 팔까요? 이거 나도 몰라. 모르죠. 뭐 어떻게 알아. 네. 교회 다니셔도 똑같습니다. 네. 교회 다니시면 뭐 살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시면 몸 안에 살이가 다 생긴답니다. 근데 그게 진주 같은 거 아니야? 진주? 예? 진주? 진주 쪽에도 이게 그 속 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물질 같은 거 집어넣으면 지가 이렇게 막 꽁글려가지고 진주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랑 그런 거 다 참아가지고 그냥 몸 안에다가 그냥 동글동글한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그게 살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으면은요, 사리가 생기는 게 싫다 그러면 일단 바늘을 사셔야 돼. 네. 바늘을 사야지. 찔러야 돼. 교회에서는 사리를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식당에 가면 사리를 뭐 라면 사리냐, 뭐 만두 사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 사리가 아닐 수도 있어. 교회에서는 뭐 다른 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는 사리는 라면 사리. 네. 라면 사리는 추가해야 돼 무조건. 그럼 무조건이지.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 안 넣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냥 김치찌개만 먹어요? 당연히 넣어야지. 네. 일반 사람한테 나오는 사리는요, 사리가 아니라 담아야. 그거는 거의 확실한
일반 사람인데 사리가 나와? 그것은 네 뭔가 이제 인테리어 작업을 한 거예요. 몰랐죠? 그거 뭐 보여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있나? 네, 전부 다 고행을 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그렇게 믿어야 돼. 네. 적어도 여기서는 네 일반인들은 사리가 생길 수 없어. 이거는 인테리어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자, 주식을 가지고 하든 뭘 하든 뭔가 이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걸 알아듣는 자체가 네. 마구니가 꼈어. 누구인가? 누가 이 말을 알아들었는가?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인테리어. 네. 뭐 내가 뭐 상상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는 항상 네,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학 우리 감사님은 과학 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게 그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보면은 주가가 떨어질 땐 계속 떨어지는 게 나온다고 그잖아요. 무게중심. 과학은 그거 아니야? 그럼 올라갈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중력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모르겠다. 아, 난 과학하고도 별로 안 친하고요. 그냥 몰라. 그냥 저는 차트를 가지고서 뭐 오늘 뭐 음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아니라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네. 나는 여기다가 심리를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심리.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지? 철수 아빠는 무슨 생각하고 있지? 영희 아빠는 어제 주식 샀다는데 왜 이렇게 웃고 있지? 아, 막 그냥 울고 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코인을 샀구나. 또는 뭐 저 사람은 삼전을 샀구나. 막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 녹아드냐면 여기에 녹아들어요. 왜? 사람들이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너의 마음은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은 너의 마음. 그거 있잖아. 그 누구 노래지? 혜연이 노래인가?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 이선 노래. 빰, 빠바바밤, 빠바밤. 이선이 노래지? 네.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네. 심리예요, 심리. 네, 심리.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무서운 거 다 똑같아요. 뭐, 정수라예요? 정수라는 뭐지? 이선이 아니고 정수라? 누구요? 신중원? 신중현? 왜 성투사도 나오겠네? 네, 내가 했으니까 성투사. 아니, 누가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무서워, 무서워. 무섭잖아요. 그러면 팔고 싶겠죠. 그래. 근데 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오늘 방송의 주제란 말이에요. 네? 이게 방송의 주제라고. 어떻게 방송의 주제가 돼요? 개인이 팔았구나. 그래서 오늘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구나. 개인이 팔면서 뭘 했구나. 분위기를 망쳤구나. 시장은 빠지겠는가? 아니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밑에 있는 거를 사주세요. 왜? 그쪽으로 얘네들이 가고 있어요. 위쪽에 있는 대형주를 팔았고요. 밑에 있는 중소형주나 추세가 진행되는 중소형주나 또는 중대형주들을 사고 있어요. 누가요? 외국인들이.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야. 내일 바로 반등 나갈 수도 있어요. 왜? 시장에 나쁜 재료가 없으니까. 나와봤자 테이퍼링이잖아요. 테이퍼링을 논의하고자 하는 논의 시점을 논의하자 이건데 당장 뭐 이렇게 주가 빠질 일 없잖아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뭐예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어디 나와요? 돈 벌었을 때. 안 번 거는 차익 실현 못 합니다. 그게 오늘 방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뭐 중요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요. 주식은 다 똑같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들여다 보세요. 거울 보고 물어보세요. 야, 네 마음 어떠냐? 그러면은 아, 역 같아. 그러면은 아씨, 네가 역 같으니까 나는 오늘은 홀딩 해야 되겠다. 매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막 그럴 때는요. 오히려 반등 나가기가 더 쉬워요. 정말 주가가 빠질 것처럼 걱정스럽죠. 밤에 잠이 안 오지. 그럼 내일 주가 반등 나갈 확률이 더 훨씬 더 높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돼도 조정은 필요가 없어요. 왜? 잘 생각해봐요. 테이퍼링하고요 금리 인상을 왜 하는 거냐 이거죠. 네, 왜 해요? 왜? Why? Why? 뭐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why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유가 근데 다 나와 있잖아. 지금 시장은 다 보여주고 해요. 오픈북 시험이야, 오픈북 시험.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재료가 따로 나쁜 게 없어요. 여기서 뭐 나올 게 없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져서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통화량을 조절하자. 이게 테이퍼링, 통화 정책이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네. 경기가 좋아지는데, 야, 김대리, 우리 회사가 이번에 실적이 사상 최고가 나왔어. 그래서 자네 월급을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 미쳤냐 이거지. 네. 엄마가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아빠가 요즘에 월급이 한 2배로 늘었어. 네 월급을, 네 용돈 좀 깎아야 될 것 같아. 학원도 좀 못 다닐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가, 그냥, 네. 건물주님, 우리 성수치킨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번 달 매출이 그냥 지난달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막 10배로 뛰었는데요. 월세 낼 돈이 없네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그럼 이거는 경기의 그 회복의 단계에 있는 건데,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 들어가게 되면 미래 가치요. 미래 가치를 보고서 들어갔었던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금융 부담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축소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얘네들이 누구냐면 기술주 성장주예요. 얘네들을 지금 차익 실현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주가를 끌어올린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내려가겠다는 이야기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순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순서로 갑니다. 지금은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시점을 논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가 하락을 걱정할 이유는 없어. 그리고 금리 인상이 1회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2회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뭐냐면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대로 방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첫 번째 1회차, 2회차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건 뭐죠? 금리가 너무 높은데? 경기가 너무 좋은데? 주가가 너무 뛰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죠. 지금은 그게 뭐냐면 미니 조정이라고 봐요. 미니 조정. 그래서 난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뭐 주가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할 거리가 없어요. 뭘 걱정해야 될까? 여기에서 갑자기 뭐 중국과 뭐 그냥 무역 분쟁 다시 일으켜가지고 또 박살난다 이런 거 돌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지금 얘네들이 그걸 할 만큼 배가 부르지 못해요. 중국이고 미국이고 간에 무슨 뭐 무역 분쟁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냐면 지금 자기네 그 경기가 폭삭한 거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지네 코가 지코가 석자고 그냥 발등에 불이 떠도는데 어디 가서 전쟁하고 있습니까? 그럴 일 없다니까.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대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횡보만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익 실현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익 실현 다 끝나고 나면 주가 올라간다고요. 그건 언제쯤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매수란 놈들이 많이 먹었어요. 차익 실현 들어갑니다. 공매도와 합쳐져 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요. 공매도 환매 들어갈 때 매수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다 말씀드렸잖아. 그렇잖아요. 답은 다 말씀드렸잖아요. 끝! 그럼 지금은 뭐 하면 되겠어요? 시장 걱정하지 말고 얘네들만 걱정하시라니까. 근데 아직도 저 종목들을 들고서 그냥 아휴 그냥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돼. 네, 애기 재우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다른 살길을 찾아야 돼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장이 뭔 상관이요? 네. 조정이 중요해요. 이 조정이라는데 종목이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수급 괜찮아요. 분위기 더러워요. 시장은 밑으로 더 빠질 것인가? 빠질 수 있어요. 왜? 시총 상위가 밀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저거 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이대로 폭락해가지고 그냥 막 밑으로 막 쳐내려갈 것 같다?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절대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게 뭐 만약이야, 만약은. 만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만약은 만약에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제가, 강세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왜? 시총 상위가 때려 맞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시장의 폭락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판 만큼 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사는 거 사세요. 사는 거 사세요. 지금 대형주 사지 마시고 올라갈 때 사시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아닌가요? 그죠?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녹화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테리어 뭐 이런 얘기 다 빼고요. 네, 그냥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기까지만 그것만 잘 체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견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돼. 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시장 폭락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낮에 방송이 또 있습니다. 내일 낮 1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방송에 또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조잘조잘 떠들어 드릴게요. 계속 요거를 세뇌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들 바늘 하나씩 주문하셔가지고 힘들 때 막 찔러 그냥 막 네, 피 나올 때까지 막 찔르세요. 그러면 되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인내심도 가질 수 안 내디요 뭐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13시 30분입니다. 자, 이따 내일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